이번 시간에는 이제 5장의 연분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5.1절에 일단 연분수의 정의, 연분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5.1 연분수에 대한 정의인데 여기에서 A0, 뭐 A1, A2 뭐 AN 해서 이런 얘네들은 뭐냐면 실수들의 수열이에요. 얘는 실수들이고 얘네들이 어떤 실수들이고 어떠한 조건이 있냐면 A0는 그냥 임의의 실수이지만 A1부터 임의의 1보다 크거나 같은 i에 대해서, 즉 i는 1부터 1, 2, 3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i는 자연수죠. i에 대해서 ai는 0보다 큰, 즉 양의 실수이다는 이거일 때 이러한 양의 실수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양의 분수는 아니지만은 분수는 아니에요. AI들이 뭐냐면 실수이기 때문에 분수는 아니지만 그냥 분수의 모양으로, 즉 분자 분모가 실수인 그러한 분수 모양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그러한 분수들이 계속 연달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러한 분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실수들을 했을 때 이러한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분수라고 불러요. 연분수라고 하고, 이렇게 쓴 거는 뭐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모양은 얘도 뭐가 되냐면 실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을 갖는 실수를 우리는 연분수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양은 뭐에 결정되냐면 A0, A1, A2, A3 얘네들만 알면 요거를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런 모양을 굳이 쓸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양의 실수에서 우리한테 제대로 주는 정보들은 뭐냐면 A0부터 A1, A2, A3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것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보통 연분수 이제 이렇게 표현됐다는 얘기는 요 순서대로 A0, A1, A2 쓰면 요 순서대로 A0, A1, A2, A3 이런 모양으로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연분수는 만약에 뭐 A0, A1, A2, AN들이 얘네들이 유한계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럼 뭔가 여기서 유한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 거를 유한으로 끝낼 수 있고, 아니면 AN들이 쫙 무한계가 나올 수도 있고, 요 연분수는 유한일 때도 있고 무한인 형태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연분수의 예들을 보면 몇 가지 예를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자, 얘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봤자 뭐냐면 무한연분수는 우리가 항이 무한계인, 즉 어떠한 AI들이 무한계인 그런 것들은 칠판에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지만 항이 유한계, 그러니까 얘가 A0고 1이 A0고 2가 A1이고, 즉 두 개의 어떠한 실수로 이루어져 있는 연분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야? 1 더하기 2분의 1. 얘는 2분의 3이라는 값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어떠한 유리수죠. 유리수들을 뭐로? 이러한 두 정수의 형태의 연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이제 2번은 뭐냐면 이렇게 쓰죠. 3, 7, 15, 1, 29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3, A0가 3이고 A1이 7이고 A2가 15이고 그 다음에 A3가 1이고 그 다음에 A4가 292죠. 이렇게 되는 분수예요. 이러한 모양을. 그래서 얘네들 이제 차곡차곡 계산하면 되죠. 1 더하기 292분의 1 계산해서 역수치한 다음에 15랑 더하고 그 더한 거를 역수치한 다음에 7이랑 더하고 또 결과를 역수치한 다음에 3이랑 더하면 돼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떤 모양 분수 모양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모양이냐면은 33102분의 103993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냐 유리수를 얻는데 이 유리수는 거의 교재 50회 강의 자료 50페이지 보면은 이 유리수는 소수로 표현하면 3.141592 6530 1190 60407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뭐의 근사값이냐면 이게 뭐의 근사값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의 근사값이에요. 파이의 근사값이야. 그러면은 얘네들은 또 292 말고 또 하나의 항을 더 추가해서 요 파이와 얘보다는 더 오차가 없는 그러한 또 파이의 근사값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떠한 우리가 원주율 파이의 근사값을 우리가 유리수로 나타내는데 그 유리수가 뭐냐면 연분수를 표현하면 이렇게 정수들의 항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 자, 또 다른 거는 또 뭐가 있냐면 3번 같은 경우야. 2, 1, 2, 11, 411, 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도 이제 요거 표현 연분수 표현을 안 할게요. 그럼 얘는 그러한 연분수 표현된 거를 우리가 계산해서 만들면 465분의 1264라고 하는 이러한 유리수를 만들어진대요. 요 계산한 이 연분수를 이러한 모양으로 표현을 해서 요 파이의 근사값처럼 계산하듯이 계산하면 요 값도 이렇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소수로 표현하면 2.71827956 이러한 뭐가 되냐면 무리수가 되는데 얘는 뭐하고 근사치냐면 자연대수 2와 근사치다라는 얘기예요. 2의 근사값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요거를 계속 여기에 항을 계속 추가를 해서 뭐를 만드냐면 요 2를 이러한 연분수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도 나중에 할 거야. 그게 5.4절의 내용이에요. 파이는 얘는 조금 어떠한 규칙성이 있어. 여기에서 보면 이러한 규칙성 211, 411 그럼 6 다음에 나오는 거는 611 그 다음에 811 이러한 규칙성이 있어서 요 자연대수 2를 표현하는 연분수는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요 파이 원주율 파이라는 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학사나 또는 서형대수학 또는 수학 1, 수학 2 이런 시간에 파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지만 얘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애들이에요. 무리수 중에서 제일 고약한 무리수가 파이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연분수도 보면 굉장히 조금 우리가 몇 개냐 5개 항만 보더라도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얘의 어떤 연분수를 찾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안 할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실수를 표현하는 새로운 표기법을 우리는 연분수라고 하는 거를 지금 배운 거야. 즉 얘네들도 A0, A1, A2, A3 얘네들이 다 실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분수는 또 다른 실수를 표현을 해요. 연분수를. 즉 얘는 뭐냐면 어떠한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2는 자연수 2예요. 얘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뭐 2분의 4로도 표현해. 이렇게 분수 모양으로 쓸 수도 있어요. 또 뭐라고 표현하면 루트 4라고 하는 이런 애들로 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거죠. 3제곱분 루트 8. 뭐 이와 같은 방법으로 2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다양한 방법으로 숫자 실수 2라는 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연분수에 표현했듯이 얘는 뭐가 돼? 뭐 이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실수 2를 이와 같은 연분수 2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5.1절에서의 연분수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이 연분수라는 건 별거 없어요. 연분수라는 거는 그냥 뭐냐면 어떠한 실수를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어떠한 표기법이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럼 왜 굳이 우리가 2라는 거는 2분의 4로 표현한다고 루트 4로 표현하고 3제곱분 8로 표현하는데 왜 그럼 또 다른 표현은 이러한 연분수 표현이라는 걸 해서 또 왜 배우느냐. 이렇게 연분수를 표현하면 우리한테 또 얻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분수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 연분수의 정의를 하면서 이러한 연분수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실수들, 이 항들이 유한계일 수도 있고 무한계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연분수의 종류에는 유한연분수와 무한연분수, 즉 그 연분수를 구성하는 실수들이 유한계냐 무한계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요. 그리고 유한연분수가 나타내는 실수들하고 무한연분수가 나타내는 실수들이 뭔가 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 유한연분수부터 먼저 배울 거예요. 유한연분수부터 5점 자, 5.2절 유한연분수에 대해서 먼저 하고 5.3절에 가서는 무한연분수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럼 유한연분수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하면 자, 이런 거죠. 자, A0, A1, AN은 요 n 플러스 1개의 얘들은 실수예요. 실수이고 A0는 그냥 임의의 실수이고 A1부터 AN은 모두 0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일 때 그러면 얘네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분수 A0, A1, AN을 우리는 유한계의 실수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유한연분수라고 불러요. 별거 없어요. 그렇죠? 연분수가 한다. 그러니까 요 예제들 1번, 2번, 3번 얘네들은 다 뭐냐면 유한연분수들이에요. 유한연분수. 그리고 정의 5.3을 보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모든 항들이 다 뭐냐면 정수들이야. 모든 항들이 정수. 즉 모든 항들이 정수인 연분수. 즉 저기에서 A0, A1, AN 쫙 이렇게 뭐 무한계세고는 정수이고 모든 i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i에 대해서 ai는 0보다 크다. 양수가 돼야 돼요. 즉 여기에서 뭐만 보면 정수만 바꾼 거야. 그러면 ai가 0보다 큰 정수니까
ai가 0보다 큰 정수니까 0보다 큰 정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보다 크거나 같은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A0, A1, AN 얘네들이 정수인데 양의 A1부터 AN, A1 이상에 있는 항들은 양의 정수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I들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요 염분수 A0, A1 얘네들로 구성되어 있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순 염분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염분수의 정의에서 뭐만 지금 바뀐 거예요? 이 구성되는 항들이 다 뭐란 얘기예요? 정수인, 즉 염분수에서 염분수를 구성하는 항들이 정수인 염분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순 염분수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 염분수는 유한 단순 염분수도 있고 무한 단순 염분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뭐냐면 항들이 다 정수인 그러한 염분수이면서 유한 염분수니까 1번, 2번, 3번은 다 뭐냐면 단순 유한 염분수 또는 유한 단순 염분수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보면은 우리가 예제를 염분수 예를 이렇게 들었지만 얘 같은 경우들은 자, 모든 항들이 정수인 유한 염분수들은 다 뭐냐면 이렇게 2분의 3 이러한 거 또는 이러한 거 즉 뭐냐면 모든 항이 정수인 즉 유한 단순 염분수 유한 단순 염분수는 다 뭐를 표현하면 이 예제에서만 보면 유리수를 표현을 해요. 실적으로 맞아요. 유한 단순 염분수는 다 유리수를 표현하고 또 유리수들은 유한 단순 염분수로 표현이 돼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무한 단순 염분수 얘네들은 뭐를 표현하냐면 이러한 무리수들을 표현을 해요. 무리수들을. 그것도 5.4절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염분수라는 거의 정의는 뭐로부터 시작했냐면 항들이 모두 실수인 그런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염분수라는 개념은 굉장히 큰 범위지. 왜냐하면 항들이 모두 실수인 그런 실수를 구성되는 것을 우리는 염분수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 5장에서 이론을 대부분 개념을 전개해 나갈 때는 대부분 다 뭐냐면 이러한 단순 염분수에 대해서 많이 이론을 전개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염분수의 성질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때는 실수에 대해서 하는데 어떠한 특별한 성질들을 공부할 때는 대부분 다 단순 염분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염분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유한 염분수나 어떠한 단순 염분수 또는 그냥 염분수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꼭 이렇게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결국 이러한 표현들은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러한 표현법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한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염분수 한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얘는 그냥 A0죠. 염분수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한 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 염분수는 그냥 그 실수 그 자체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A0, A1. 그럼 A0, A1은 실수이고 A1은 양의 실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양의 실수. 그럼 얘는 A0 더하기 A1분의 1이에요. 그럼 얘를 우리가 유리수는 아니지만 분수꼴로 표현하면 A1분의 A0 A1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이건 유리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A1
A0가 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수라는 건 뭐예요? 정수분의 정수분의 정수, 그리고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는 그러한 모양을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얘 눈으로 보기에는 유리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리수는 아니란 얘기야. 왜냐면 A0, A1이 실수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A0, A1이 얘가 만약에 단순 연분수라고 하면 이제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유리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A1, A0, A1이 정수이기 때문에 단순 연분수일 때는 얘가 유리수가 되지만 그냥 연분수일 때는 유리수가 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하나의 뭐가 되냐면 뭔가 실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얘가 뭔가 하나의 실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실수가 되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즉 얘가 하나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A0 더하기 A1분의 1이라고 하는 어떠한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요것처럼 생각하면은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0 더하기 A1분의 1이라고 하는 이렇게 한 개의 항을 갖는 한 개의 실수로 구성되는 그러한 유한 연분수를 표현할 수 있다. 즉 이렇게 두 개짜리인 두 개의 실수로 구성되어 있는 연분수를 이렇게 하나로 줄일 수가 있다라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A0, A1, A2 이렇게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분수. 자, 그럼 얘는 뭐냐면 A0 더하기 A1 더하기 A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분수 모양으로 쓰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A0 더하기 요거 연산하면은 얘를 연산하면 A2분의 A1 A2 플러스 1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역수 취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A0 더하기 A1 A2 플러스 1분의 A2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거 저기 하면은 뭐가 돼요? A1, A2 플러스 1분의 A0, A1, A2 플러스 A2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A0, A0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실수로도 이러한 모양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0, A1, A2가 만약에 얘가 단순 연분수라고 하면 A0, A1, A2는 뭐예요? 정수이니까 얘네들 정수분의 정수, 얘는 뭐야?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 연분수가 아니라 그냥 임의의 연분수라고 하면 얘는 유리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고,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우리가 정리했지만 얘를 따로 또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봅시다. 얘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0 더하기 요 실수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실수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연분수를 어떻게 표현하면 A0 더하고 A1 플러스 A2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러한 항이 두 개의 연분수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즉 항이 세 개인 세 개의 실수로 구성된 연분수를 두 개의 실수의 연분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또한 또 뭐가 되냐면 요거는 얘는 뭐냐면 A1, A2 얘네들이 뭐가 냐면 실수이니까 요 부분은 또 뭐로 얘를 가지고 요 분모를 가지고 또 뭐냐면 또 다른 연분수 A2, A1과 A2로 구성되는 연분수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이거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0, A1, A2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를 뭐 연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 연분수라는 거를
연분수를 또 이용해서 또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이 3개짜리인 경우에는 원래 정의대로 한다면 이게 되는 거고, 얘네들을 우리가 실질적인 계산을 통해서 하면 이와 같은 분수 모양꼴로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얘를 항이 3개의 실수로 이루어지는 연분수를 2개의 실수 연분수로 만들어낼 수 있고, 얘 자체가 또 연분수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거를 연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연분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약간의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n개짜리, n 플러스 1개의 실수로 구성되어 있는 연분수, A0, A1, AN, 이렇게 n 플러스 1개의 실수로 구성되어 있는 유한 연분수, 얘는 이렇게 표현하듯이 A1, AN, 이렇게 표현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요거 3개짜리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렇게 표현된다. 그리고 또 그럼 얘를 연분수로 표현하면 A0, A1, A 이렇게도 표현된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러냐면 A1, AN이 모두 0보다 큰 실수들이야. 그럼 0보다 큰 실수들이란 얘기는 요거와 같이 양수, 역수치에도 양수끼리 더해도 양수.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0는 그냥 임의의 실수가 되지만 두 번째 나타나는 건 뭐가 되냐면 무조건 양수이니까 이렇게 항이 2개인 연분수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항이, 즉 n개의 n 플러스 1개의 실수로 구성된 연분수를 2개의 실수로 구성된 연분수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어떠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A0, A1, A의 n-1, A의 n-2, A의 n- 플러스 AN분의 1, 끝의 항과 끝의 거를 하나의 실수로 보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몇 개? n개의 실수로 만들어진 연분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연분수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묶어서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연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정리를 볼 건데, 정리 5.4는 이제 뭐냐면, 어떠한 연분수가 하나 있으면 그 연분수에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잘라. 즉 뭐냐면 이러한 연분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A0는 실수이고 A1, A2는 양의 실수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을 자를 수도 있는 거야. 이만큼만, 이러한 2개만 뽑아와서 또 다른 연분수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연분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A0부터 A1, A2, AN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만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몇 개를 잘라서 몇 개를 선택을 해서 또 다른 연분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러한 또 다른 연분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연분수로부터 만들어놨으니까 우리는 뭐라냐면 부분 수렴이라고 불러요. 그게 5.4절이에요. 자, n은 0보다 크거나 같고 m은 n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이렇게 되는 어떠한 정수 m과 n에 대하여 우리가 유한 연분수 n 플러스 1개의 A0, A1, N 이러한 유한 연분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n번째 얘를 A0, A1, A의 M, 이거의 뭐라고 하냐면 n번째
왜 부분 수렴이라고 하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요 부분 수렴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막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왜 부분 수렴이라고 좀 더 부분 수렴이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왜 이걸 하냐면 자 유호 우리가 뭐냐면 A0, A1, AN이 정수란 얘기는 A0 얘를 뭐로 보냐면 수열로 보는 거야. 수열로. 즉 어떠한 초항이 A0이고 그 다음에 A1, A2, AN들을 뭐로 갖는 항으로 갖는 어떤 수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열을 그대로 뭐만 지금 적용한 거야. 이런 대괄호만 친 거예요. 대괄호만 친 거를 우리는 어떠한 연분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결국은 단순 연분수 또는 그냥 연분수는 결국은 뭐냐면 그냥 임의의 연분수는 뭐냐면 실수들의 수열이에요. 뭐 유한 연분수이면 유한 수열이고 무한 연분수면 무한 수열이에요. 그리고 단순 연분수이면은 그 항들이 다 뭐인? 정수인 A0만 빼고 나머지 항들은 양의 정수인 그러한 수열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수열 중에서 n과 m이 이러한 관계를 했으니까 n이 0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an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an보다 작은 an. 그래서 a0부터 an까지만 따로 떼어서 새로운 연분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새로운 연분수를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수열의 개념으로 본다면 얘는 이 수열의 뭐가 되냐 부분 수열이 되는 거예요. 여기 수열 A0부터 AM까지 되어 있는 그런 수열 중에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만 쏙 빼와서 새로운 수열을 만드는 거야. 새로운 수열. 그러면 여기에서 또 뭐냐면 AN까지 뽑았으니까 AN 플러스 1 추가하고 AN 플러스 2 추가하고 AN 플러스 3 추가하면은 계속 걔네들이 어디로 가? 여기로 가는 거지. 그래서 A에 N까지 추가하면 그 n번째 부분 수렴은 결국은 얘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일부분만 뽑아온 것들은 결국은 걔네들이 항을 계속 이제 그 항들 인접한 항들을 계속 거기다 추가를 시키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얘가 되는 거예요. 자, 부분 수렴이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부분 수렴이라는 말은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면 연분수에 대해서 어떠한 용어들을 쭉 봤어요. 용어들은 이제 이게 다야. 연분수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유한 연분수, 무한 연분수 그리고 모든 항들이 다 정수인 연분수를 우리는 단순 연분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유한계 어떠한 연분수에서 유한계 첫째 항부터 뭐 n번째 항까지 순서대로 뽑아와서 그대로 만드는 걸 우리는 n번째 부분 수렴 이렇게 하고 연분수의 예들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이렇게 어떠한 연분수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어떠한 실수를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법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연분수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뭐 다음 이제 부분 수렴들의 예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수의 예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죠.